안녕하십니까. 주식길라잡이의 대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부증권 원모니터 화면 설정 방법과 차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화면들만 보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부증권을 만들어만 놓고 10만원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만 놨습니다. 그리고서 묻어뒀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동부증권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정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관심 종목을 봐야 되겠죠. 네, 0031. 네, 0031 관심 종목을 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를 누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가 고가 저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면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놓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봉이 어떻게 생기는 것도 뭐 그럭저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예상 체결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신다. 그리고 이제 볼 게 많은데 이게 뭐 볼 게 많은데 이게 화면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게 설정에서 종합 환경 설정에서 이 화면 개수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50개 50개로 바꿔줍니다. 최대로. 왜냐면 이제 10개가 한개인데 10개 이상 되면은 하나가 창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관심 종목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내가 매매하는 게 코스피면은 여기서 검색을 해서 코스피로 하시고, 검색을 해서 코스피라고, 내가 하는 게 코스닥이다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아니고 지수가 올라갈 적에 단타도 성공할 확률이 높고, 매수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고, 떨어지면은 이제 단타나 매수하고서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체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봐야 되겠죠. 0300 여기다가 이제 0300 치시면 되죠. 0300 이렇게 쳐셔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뉴스가 여기는 지금 이 동부증권 같은 경우는 뉴스 미니가 별로 없어요. 네, 지수 차트도 이렇게 0302 해가지고 여기 차트에서 지수 차트를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니 지수 차트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딱 이것만 보이거든요. 이제 필요한 것만 보이는데 지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왜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부증권이 왜 이렇게 기능들이 부족한가? 이 모든 이 HTS는 그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단점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부증권은. 그래서 왜 이렇게 기능들이 없나 했더니, 뭐 창립일이 얼마 안 됐나 했더니, 또 창립일이 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됐더라고. 이게 10년에 찍은 건데, 올린 건데 2011년이죠. 그러니까 2011년에 28주년이면은 거의 뭐 40년 더 됐죠, 이게. 그런데도 기능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메뉴를 눌러보면 뉴 이런 중요한 것들도 이제 생겼다는 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열심히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빨라야 됩니다. 이게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 때 느리면은 매매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게 참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빨라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능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빠른지 봐야 되겠죠, 이제.
빠르겠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근데 뭐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만들어만 놓고 이제 하지를 안 해가지고 잘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10만원만 넣고 하는데 A 프로젠 캣이 샀다가 지금 마이너스 28%고 네. 코스닥 150 레버러지 샀다가 네. 이것도 높게 산 건데 지금 90 네. 거의 100%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이 레버러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레버러지 지수가 올라갈 적에는 지금도 지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레버러지 산 다음에 떨어지면은 추가만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꼭 레버러지를 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면은 레버러지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야 되는데 뉴스도 미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뉴스도 미니가 없기 때문에 주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1902 뉴스 주문 종합을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이게 보유 종목을 보고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이 호가도 보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보다가 지수 보고 차트 보고 하다가 그리고 수급도 보고 하다가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뉴스를 자세히 보고 네,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매를 할 거면은 이제 근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얘를 만약에 판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팔기 전에 호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호가를 잘 보려면은 이제 이렇게 시세를 보고서 여기서 0100 주식 종합 시세를 보고서 당일 틱 거래원 투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이런 걸 보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호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이걸 보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0100도 이렇게 띄워 놓으시는 게 좋고 안 볼 때는 내려놓고 그리고 신용장구가 이제 신용장구가 이제 몇 프로인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장구도 띄워 놓고 0171 이렇게 얘가 신용장구율이 몇 프로인가 A택이 신용장구율이 12.5%구나 아니구나 여기 잔고 비율이 7.59%구나 7.59 7 이상이면 약간 높은데 높은 편이구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봐야 되겠죠. 수급 그래서 0206 수급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투자자를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나면 누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누적으로 6개월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6개월로 보고 뭐 3개월이나 6개월로 보고 보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얼마고 외국인이 지금 감소 수량 증감이 나오고 비율이 나오고 오늘 그 누적으로 6개월 누적으로 65,000주를 샀고 오늘은 어제는 4,200주를 팔았고 어제는 14,000주를 샀고 오늘은 4,200주를 팔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 또 기관 개인이 이렇게 샀다 팔았다가 나오는데 누적도 나오고 그런데 요것만 보면 안 되겠죠. 이제 기관은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인데 기관 중에서 누가 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세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상세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보험 금융투자 보험 수신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투자에서 했다는 것은 자사주가 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이제 은행 뭐 연기금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쭉 해서 이렇게 뒤로 돌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기금이 얼마를 샀는가 영진약품은 연기금이 이제 127만 주까지 샀다가 지금 야금야금 팔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모 펀드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놨고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눈에 볼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올려놔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놓고 기본으로 띄워놓고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띄워놓고 또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이제 저기를 누르던가 아니면은 0206 그럼 이 두 개가 띄워지는 거죠. 두 개가 띄워져서 요거를 상세를 놓고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시던가 이렇게 좀 뭔가 헷갈리면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던가 그래서 연기 좀 눈에 좀 안 들어오죠. 잘 눈에 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누가 샀는지 궁금하다 그럴 적에는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보실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 볼 때는 내려놓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차트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삼성증권을 쓰는데 근데 약간 느립니다. 회사에서 쓸 때는 노트북으로 할 때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뉴스를 미니를 보고 관심 종목 보고 저는 이 모니터가 두 개라서 이 첫 번째 화면은 관심 종목 뉴스 수급 그래프로 보고 차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이렇게 여기 시세바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세바를 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어요. 신용장구율도 여기도 이렇게 유보율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동부증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영웅문도 이렇게 시세바를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할 수 있는데 또 기능이 좀 틀려요. 또 그 안에 설정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급 내용과 그래프로도 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타 법인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렇게 거래량은 여기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놨죠.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중요하면 이렇게 앞으로 빼놓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삼성증권은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시도 봐야 되고 0708 신용잔고도 이제 몇 프로인가 봐야 되고 0171 그 다음에 오늘의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나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나 또 누가 사고 있나 코스피는 개인이 사고 있나 팔고 있나 외국인이 살고 있나 팔고 있나 이런 것들 시장표 0000 그 다음에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주문을 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0100 여기 보면 또 기능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것도 참고하시고 0100도 띄워놔서 이런 것들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종합 차트, 지수 차트 이렇게 이 정도는 꼭 봐야 된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이제 설정을 잘 해서 기본 차트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 차트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기본 차트를 보고 차트를 설정해서도 보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최대화를 시킨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 요거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저장 이게 디스켓 모양 눌러서 등록 기본 차트 나는 좀 이제 차트 설정하면 복잡하거든요. 복잡할 때 이제 난 기본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기본 차트 누르고서 이제 나중에 기본 차트가 여기 저장돼 있죠. 여기 기본 차트를 누르면은 기본 차트가 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위에이기 때문에 위에부터 하시면은 지표에서 여기 검색을 합니다. 그냥 찾지 말고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목만 쳐도 나오죠. 이렇게 일목 치면 나오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안 되네. 이게 이게 나오면은 그 밑에 나오거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따라다니죠? 이게 구간, 일목균형표 구간 표시인데, 이게, 이거 따라다니면 귀찮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구간 표시를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이죠? 후행 스팬. 네,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렇게 뚫어 올리고 그 위에 쓰면은 지수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후행 스팬이 이 구름대를 뚫고 내려가면 이제 지수가 떨어진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 거 말고 또 뭐 여러 기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쓸 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돼가지고 후행 스팬은 안 해놓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십시오. 네. 근데 저거 있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후행 스팬은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기준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깜장색으로 합니다. 깜장색. 그리고 두께를 2로 하고 전환선은 이제 이렇게 이 형광색으로 합니다. 이게 하늘색. 네. 이걸 하고 두께를 2로 하고, 네. 그럼 이제 기준선 전환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기준선 전환선 위에서, 네. 기준선 전환선, 네. 위에 있는 것들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이렇게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름대를 색을 칠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행 스팬 1에다가 색 체험을 해 놓습니다. 네. 색 체험을 하고 색깔은 뭐 마음대로 바꿔 놓으시면 되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 설정하는 방법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봐야 될 게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평이죠. 이평. 네, 이평 원래는 이평부터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평을 보시면 이제 5일선 11선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는 게 좋긴 해요. 네. 11선은 일단 설정을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 15일선 있는데 15일선 필요 없기 때문에 15일선을 체크를 하고 20일,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60일, 60 다음에 곱하기 2 하면은 120이죠. 곱하기 2 하면은 240. 네. 그리고 240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평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것은 이제 480일. 240 곱하기 2 하면 48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은 이제 곱하기 2 하는 게 아니라 3년 봐야 돼요. 3년. 1, 3, 5, 7, 9, 11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년을 보면은 720입니다. 3년 평균을 이제 돌파하면은 회사가 괜찮아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81선은 보시고 싶으면 보고 빼도 됩니다. 이제 복잡하다 하면 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60이죠. 960. 그 다음에 1200. 근데 이렇게밖에 없네 이게. 그래서 960을 빼고 그냥 1200, 2400 이렇게만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2400, 4800 예를 들어서 지금 새우 글로벌 이런 것들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정배열되고 721선 721선 올라타고 나서 주가가 날라가죠. 1200일선은 여기 있지만은 1200일선도 여기 있어야 더 좋은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2400일선도 여기 있어요. 네. 장기 이평이 밑에 깔려가지고 물론 위에 있다고 해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정배열인 게 더 좋은 거죠. 네. 4800일선도 밑에 있는데 이 지금 3600일선, 그 다음에 4800일선이 이제 20년선. 20년선이 위에 있는 역별 종목입니다. 완벽한 정배는 아닌데, 모든 것들은 차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길게 보면은, 상장가나 또는 고가가 높은 종목은 이렇게 역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평들이 이제 정배열 대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다 보면은 이제 똑 떨어집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근접하고서 똑 떨어진다가 원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신풍제약도 보시면은
신풍작은 완벽한 정배열 속에서 완벽한 정배인 것들이 이렇게 우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그렇게 보면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정하고, 만약에 설정을 했는데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다가 이동평 안 나오네. 이동 네 여기 있네요. 가격 이동 평균. 얘는 그런 게 없네요. 예. 이게 다른 데는 이거를 또 추가를 하면은 또 하나가 늘어나는데, 영웅문은 이거를 추가를 하면은 이거를 또 더블 클릭해 추가하면 여기가 또 설정이 되는데 아예 없어져 버리네. 이게 요것만 그냥 이게 요것만 해라 라고 돼 있나 봐요. 또는 어딘가에 이게 있겠죠. 이제 기간 이동 평균선을 뭐 늘리는 기능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근데 이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4800일선도 본다 하면 11선을 빼던가 자기가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5, 10, 20, 60, 120, 240, 뭐 481선을 빼던가 480, 720, 1200, 2400 이렇게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저는 5일선을 이제 녹색으로 하고, 녹색이나 이색으로 하고, 이색이 낫겠네. 그 다음에 11선은 분홍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색깔이 진하면은 좀 못 알아볼 수 있어서 좀 옅은 색으로 하는 게 좋아야지. 그 다음에 21선은 생명선이죠. 그래서 저는 21선을 피색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선을 이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2로 합니다. 61선은 그냥 이 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1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갈색으로 했습니다. 갈색인데 좀 연한 갈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241선을 저는 깜장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를 2로 합니다. 이제 121선, 240선부터 중기, 장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께를 더 두껍게 하고, 481선은 또 형광색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께를 이제 2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선이랑 구별이 되겠죠.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고, 721선을 이제 저는 핑크색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핑크빛 인생을 살려면은 이 3년선을 돌파해야 된다 해서 핑크색으로 하고, 1200일선은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저는 또 빨간색으로 합니다. 두께를 이제 3으로 확 두껍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00일선은 또 이제 저는 이런 청록색, 녹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께를 팍 5로 하던가 4로 하던가 최소한 3이나 3 이상으로 딱. 그러면 이제 뭐 11선인 11선이 이색인데 또 얘도 이색이요. 근데 두께가 확실히 차이 나죠. 그래서 구별을 못하면은 색깔을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자, 살트 설정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하다가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여기 또 디스켓 눌러서 등록 및 저장. 그래서 여기에 대박남 차트 설정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본 차트를 보고 싶을 때는 기본 차트. 그리고 좀 차트 설정된 거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차트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120, 딱100 다 빼고 20일만 보는 사람도 있고 120일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240일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20일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주가가 이렇게 21선 올라타고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으면은 잘 간다 해서 이렇게 하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제 20 기준선 전환선 20선 이런 식으로도 해서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여기서 이제 혹시나 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연결하면, 다시 등록을 하면은, GPU에서 이제 또, 위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위에서 보여야 될 게, 파라볼릭. 파라 치면 안 나오죠, 이제. 그러면 원래 파라볼릭이 PSAR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파라볼릭 PH면 파라볼릭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치면은 이 밑에 나오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생겼습니다. 점점점점이 파라볼릭으로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라볼릭이 하락이면은 하락 추세다. 근데 하락인데도 이렇게 횡보 등락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상황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일 때 그런데 보는 게 맞습니다. 상승일 때 상승을 보는 것이고 하락일 때 하락을 보는 것인데 횡보 등락할 적에는 파라볼릭이 하락이어도 횡보 등락한다가 올라간다. 그렇게만 보시고 추가를 해 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그래서 BOL 치면 나옵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제 요거가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중심선은 21선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중심선 빼고 상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선으로 하시고 색깔을 저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색깔을 이제 파란색으로 하고 점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해야 구별하기 쉽더라. 그래서 밴드가 이제 좁혀졌을 적에 이제 쭉 올라가고 밴드가 이제 좁혀지면서 쭉 올라가고 벌어지면은 이제 밴드가 좁혀지면서 또 쭉 가고 그런 걸 보는 게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하고 그래서 밴드를 굳이 또 안 봐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밴드가 복잡하신 분들은 지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고 그러면 이제 밑에를 해야 되겠죠. 밑에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바쁘시면은 저장을 하신다. 등록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밑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표 추가해서 여기서도 추가할 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제 변동성 지표인데 다른 데는 여기는 그게 아니라 기타 지표에 있네요. 심리도를 꼭 봐야 됩니다.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을 적에 주가가 잘 간다가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심리도를 본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과열과 침체가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보시던가 저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거를 하고 50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50 이상으로 됐을 적에 이게
원래 이렇게 50 이상 주가가 활성되어 있을 적에 주가가 가는 건데 50 이하죠. 네, 그런데도 가긴 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원래는 이런 겁니다. 이게 50 이상으로 됐을 적에 쭉 간다. 이걸 보는 게 심리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스토캐스톡. STO를 치면은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클릭을 하고 밑에서 이제 하나 추가하고 두 개 추가합니다. 아,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추가를 못해네요. 이게 아, 여기서 추가하면은 이게 하나밖에 못하는데 여기서 추가하면 두 개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가격 이동 평균선도 여기서 추가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까는 잘못된 거다. 네, 여기서 희한하네.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다른 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아예 삭제를, 요거를 닫고서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지표 추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서 지표 추가로 작업을 하신다. 그리고서 이제 MACD를 이제 두 개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추세 지표에 MACD. 그리고 RSID도 있는데 RSI 변동성 지표에 있나 보네요. 이거 RSI가 이제 50 이상 활성화됐을 적에는 이제 상승으로 본다는데,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도 됩니다. 그런데 RSI를 저는 봅니다. 이렇게 RSI RSI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은 주가가 잘 가고, 또 다 이제 하락이더라도 RSI가 살아있으면은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RSI를 저는 보는데 굳이 안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RSI는 뺄게요. 네, RSI는 뺀다.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럼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꿉니다. 이제 기간을 바꾸면은 또 다르게 단기, 중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기간은 531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거를 하고 50으로 하시고서 얘는 이제 531이 아니라 14, 53은 이제 중기. 그 다음에 MACD는 703은 단기. 12, 26구는 중기.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이제 잡힌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방향으로 잡혔다. 12, 26구는 중기적으로 상승이, 단기 중기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스토캐스틱은 이 531로 하면은 이제 화살표가 안 나오거든요. 532로 하면은 화살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설정은 그냥 똑같기 때문에 532로 보시던가 531로 보시던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시고. 근데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시그널이 골든 크로스가 날 적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50 이상으로 됐을 적에, 그리고 이거 화살표 나올 때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일단 50 이상으로 올라올 적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얘도 화살표 났다가 떨어졌죠. 50 이상 올라올 적에, 올라온다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올라올 적에 보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줄여 놓습니다. 이게 그냥 분위기만 보면 됩니다. 분위기. 근데 이게 너무 줄여놓으면 이제 과열이, 이게 이렇게 보면 심리도가 엄청나게 위에 돼 있네, 과열이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도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엄청 높죠?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과열이구나. 근데 과열이어도 잘 가는 게 있고, 조금만 과열해도 못 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차트와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 자,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난 것 같네요. 네, 여기 하나 남았네. 네, 여기다가 지표 추가해서, 거래량 지표, OBV를 해놓습니다. 이제 OBV를 이걸 잡아서 거래량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리고서 확인하면은 OBV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바뀌거든요. 다시 줄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 차트가 절반 이상은 화면을 차지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하다가 막 지웠어. 모르고 이렇게 지웠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어떡하냐 고민 저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다시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 했습니다. 이제 녹화 시간이 36분이나 됐네요. 네. 원래 이 영상은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뭐 배워야 살고 열심히 저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옆에가 너무 길면은 일목균형표 놓으면은 여기가 길거든요. 네, 여기가 깁니다. 길면은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근데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차트 예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높여지는 건데 그렇죠. 일단 본 간격 일정을 클릭을 하면은 조금 더 우측으로 가는데 이거 말고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나 봐요 이게. 미래봉 여백을 해가지고 7개를 저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짧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 그래서 본간격 일정을 그나마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된다. 뭐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기 정보증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알아보시던가.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뭔가 좀 빼먹은 거 있나 살펴보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점이 이 간격 이거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줄 스타일에서 이런 것들 이거 색깔도 채우고 싶으면 채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구분선 이런 거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이제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로 구분선, 세로 구분선, 일자 구분선 없음으로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분봉 분봉 1봉이 있죠. 그리고 주봉, 월봉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설정이 똑같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트 환경 설정에서 없나 보네요. 얘는 기능이. 그런 기능이 없네요. 제가 좀 착각한 게, 그 이베스트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일봉, 주봉, 월봉. 그러니까 일봉에서 설정하면은 주봉, 월봉, 분봉, 연봉 다 따라가는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영웅문도 없거든요. 키움증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영웅문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하나하나 분봉, 일봉도 다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분봉과 이제 연봉과 주봉, 일봉 이런 것을 다 틀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일봉, 주봉, 월봉이 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일봉에서 설정된 게 주봉, 월봉도 똑같이 보입니다. 이제. 근데 또 좀 다르게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평도 좀 다르게 보고 싶을 때도. 그런데 얘는 따라가는데 얘는 영웅문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베스트 증권은 일봉에서 설정한 게 주봉, 월봉 똑같이 하고 싶으면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하고 싶으면 다르게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다 했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차트 설정 잘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